좀 기억하시다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민호 광주시당 원장님 발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아무튼 최근 제가 이제 수임기관 회의에도 참여하고 진보대 통합장관 이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이제 몇 가지 아무튼 배우기도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나라 국어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야,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함축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뭐 진보신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그전에는 실제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가 우리 당내에서 토론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 저는 조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봐라, 짜는 진보신당하고 통합의 의사가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마타도식의 분위기가 실제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저는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또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국민참여당에 뭔가 논의를 하면 더 큰 집을 짓는데 방해한다. 여전히 이런 논리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국민참여당은 참여당이다. 저는 참여당이 대상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다른 세력이 무슨 영향을 받는다, 다른 정당과 세력이,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현실에서 그게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진보신당 대의원대 이전까지는 진보신당의 통합파 내지는 독자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참여당의 논의 자체를 당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9월 4일날 진보신당 대의원대 결과를 보면요,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먼저 토론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참여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다. 이 수정동의안이 먼저 붙었거든요. 근데 이건 52% 나왔단 말이죠. 근데 원안에 대해서는 54%가 나왔어요. 실제 진보신당이 부결됐던 것은 국민참여당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결과에서 드러나는데, 왜 우리끼리만 논의하면 그 허상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한 토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몇몇 동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당이 어렵고 깨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토론되든지 간에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자기 주장과 소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되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해서 결정남은 저는 따를 겁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의 통합의 대상이다 주장을 하지만요, 저는 대의원 대회에서 이게 다수의 대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뭐 탈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 세력을 모으겠습니까? 저는 안 그런다. 노동자 당원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요, 11년의 역사 속에서 분당의 과정에서 지켜왔던 우리 민주노동당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명진 충남도당 위원장님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희 최고께서 국참당과 우리 민주노동당이 이념과 가치가 마치 이렇게 같은 걸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FTA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을 욕하는 거 못지않게 오히려 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그리고 그 항의와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노무현 정권의 정신계승을 자청하는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과 이념과 가치가 같다. 이건 절대 국참당과 찬성하는,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건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참당은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자유주의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가치가 정말 같아야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31 합의 정신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31 합의문에 있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진보 정당으로 일컬었던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 사회당 이렇게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요.
거기에 분명히 진보 대통합 합의문입니다. 근데 진보가 아닌 진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은 국창당과의 그 통합에 있어서 과연 진보 대통합이라는 진보자를 붙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저는 5.31 합의 정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31 합의 정신이 마치 과거 정권 시절에, 집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도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5.31 합의문을 너무 왜곡하지 말고 진짜로 5.31 합의문을 그 정석대로 해석을 해서 5.31 합의문에 과연 국창당이 참 그 진보의 대상인지 아닌지, 만약 국창당이 참여 통합의 대상이라면 이 통합은 진보적 빼고 그냥 통합정당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홍렬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 다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그 대통합 관련해서 그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명확히 그 원칙과 기준을 그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이 그 흐려지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 국민참여당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 대립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감정적 대립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그 분열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간에 우리가 숱하게 논의해왔던 여러 그 운동의 논쟁사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전 지금도 그런 것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과오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보 대통합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 분명히 세우고 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5.31 5.31 최종 합의문이 바로 진보 대통합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31 그 최종 합의문에는 통합 진보 정당 건설과 관련해서 목적과 그리고 성격 그리고 내용 그리고 운영과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5.31 그 최종 합의문과 관련해서 승인을 했고 그 방향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그 진보적 대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주장과 관련해서 저는 참 납득이 좀 사실 안 가고요. 제가 사실상 그 지난 5.31 그 합의문 이후에 진보신당이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당원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여튼 저를 염려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좀 쓴소리도 들었고 또 반칙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진보 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실성이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국민 참여당이 과연 통합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토론 주제였었는데, 여기 쟁점을 했던 것이 이제 이념과 가치 공통성 문제가 쟁점이 부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념과 가치 공통성이라는 것은 5.31 합의서에 동의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5.31 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 20개 우리가 정강정책 이걸 동의하는 것이 현재에서 진보 정당의 기준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념과 가치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것을 과연 진심으로 그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느냐, 말로서만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념과 가치의 공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당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우리가 과연 집권에 이르는 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보정당 확대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 구상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 불철저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하고 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이 진보대통합이라는 문제는 오늘 끝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진보대통합 2015년판, 2017년판 이렇게 재개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깊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오늘 이번 쟁점과 관계없이 좀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 주제. 오늘 좀 가장 핵심 이번 안건, 이번 당대 안건 문제에 대한 자기 어떤 찬반 입장에서부터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가, 뭐 이런 아주 한 핵심적인 토론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3분씩 줬는데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4분 정도로 1분 더 늘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자는 지금 정성희 최고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성진 최고위원의 질문에 응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 통합파한테 우리 25일날 당론 정하도록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진보신당 통합파가 얘기해 줄 때까지 완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싶어요. 제가 진보신당 통합파가 아까 상황이 어떤지는 얘기했습니다. 세 갈래가 있다고. 참여당 잔류파가 있고 그리고 참여당 추구당, 진보신당 잔류하겠다는 사람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참여당 추구도 안 된다는 사람, 참여당은 되는데 먼저 민주당하고 선통합을 원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세 갈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들이 다 의견 통일이 되고 진보신당에 다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민주당을 할 때까지 또 기다리면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진보대통합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설득할 단계가 왔다. 오히려 그것이 진보신당 통합파를 땡기는데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제가 진보신당 통합파 동지들한테 굉장히 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손잡고 해야 된다. 그러나 참여당도 함께 하자고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은 세통추의 결정에 따르자. 세통추는 각계각층에 모여있으니까 세통추 추진위원 전체의 3분의 1에 따르자. 이 정도 절차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좋다. 이것도 말 안 된다면은 먼저 선통합하되 2단계 참여당 논의를 할 때 일정과 결정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정하자. 10월 안에. 그 다음에 선통합한 그 당의 전체 당원의 총투표를 해서 3분의 결정에 따르자. 이렇게 해주면 2단계도 난 좋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 어떤 답이든지.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대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왜 대답을 못 해주겠습니까? 이거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자극을 될까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자기 방침을 가지고 당론만 가지는 거예요. 참여당은 통합 대상이라는 당론만 가지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진보신당 통합하고 세통추하고 민주노총하고 상의해서 1단계로 갈지 2단계로 갈지 또 민주노동 재창당 방식으로 갈지 신설합당 방식으로 갈지 충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문사항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명진 동지가 참여당에 대해서 참 우리 농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며 그래서 충분히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참여당의 이념과 민주동당의 이념이 일치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념의 공통성은 5.3일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은 이념과 가치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활동 방식도 차이고 문화도 다른 부분인데 또 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과 우리도 그러면은 이념이 똑같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보신당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함께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우리 진보가 과거 감정과 새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소한 차이로 말하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집권서 못 간다. 지금 참여당의 성찰 좌회전하는 그런 실천적 검증은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같이 당을 하면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당을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그리고 참여당하고 한다 해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주도하는 통합당이 절대 안 될 수가 있다. 진보 민중 진영의 확고한 중심이 있고 힘이 있다 우리한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에 10명 중에 1명일 뿐이에요. 유시민 지지율, 우리 이승희 대표님보다 지지율 좀 높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떠나서 유시민 지지율 팍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은 흡수 동화 과정이다. 진보대 통합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최고위원 발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희 공작은 나중에 따로 카메라 불러놓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임기관에서 얘기가 될 적에는 참여당 제끼자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참여당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거냐, 그 수순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국민 참여당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진보 진영을 버리지 않고 국민 참여당과 하려면 어떤 수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그만큼 그보다 10배, 20배 넘는 노력을 이쪽 진보 진영에다가 기울이지 않고서는 국민 참여당과 못합니다. 정성희 최고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안 오면 그냥 놔두고 국민 참여당하고 할 겁니까?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저는 선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방법 중에 하나로 뭐 합당하면 국민참여당 얘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문이 어디 있습니까? 합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정당은 그 자체로서의 민주적인 질서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서서 그것을 뭐 약속받고 이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지형 속에서 얼마든지 다수를, 요 얘기는 삭제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주제가 찬반을 묻는 주제인데, 뭐 제 블로그에도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이거는 최악의 경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통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입장을 정하라고 밀어붙이니 정했습니다. 반대할 겁니다. 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국민참여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참여당 얘기가 없었다면 9월 25일은 새로운 정당이 창당대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8월 28일 날 합의에 의하면은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양당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렇지 그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9월 25일 날 창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니까요, 정세희 최고님. 예, 다음, 조금, 이거 제 사회로 개입한 부분이 너무 서른지 모르겠는데, 9월 25일 창당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4일 진보신당 대의원대에서 부결됨으로써 지금 안 된 것이지, 국참당과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 아니, 이게 사실 오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개입을 했는데, 역시 사회적 공의를 넘어서는 죄송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물어봐서 그건 생략 드리고요. 저는 이제 진보된 통합을 왜 하느냐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보된 통합을 왜 하려고 했냐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요 민중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중의 요구는 뭐냐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요소야대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의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을 해야 됩니다. 진보 진영이. 민주노동당의 힘만으로는 약하다. 진보 양당 간의 힘만으로 가능하냐? 이것도 약한 거 아니냐? 국민참여당까지 포함해서 하라. 저는 이 단순한 요구에 있다. 여기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전 좀 우리 지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련돼서 선거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수도권이 더 절박하다. 우리 당내로 보면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수도권 전략이 뭐냐? 이 수도권 전략이 핵심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역으로 진보 양당 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요. 지금 진보신당하고 당대당 통합도 물 건너가는 조건에서 국민참여당하고도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이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집권 전략이란 뭔가 저는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2 작년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요.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만 놓고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서울, 경기에서는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1등입니다.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만 민주노동당이 1등이고 국민참여당이 2등이에요.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12군데에서 민주노동당이 1등이고 12군데에서 국민참여당이 2등입니다. 한 군데에서 국민참여당이 1등이고 민주노동당이 2등이란 말입니다. 진보신당은 다 3등이에요.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는 진보신당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안 돼.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민참여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과 고민을 갖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는 집권하고 싶지 않다. 저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때가 그때다. 저는 때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당입니다. 국민들하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연극판에서도 조명 꺼지고 카메라 다 멈추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끼리 인자했으니까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요 때를 놓치면요. 저는 흐름 자체가 오히려 진보정당이 주도하는 요 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것은요. 저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고 그것이 고스란히 저는 민중에게 짐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25일 날 저는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를 참여하는 것을 일단락 짓고 저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명진 충남도당위원장님 발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대표의 발언 중에 난 그 어디에도 이분이 성찰했고 반성했다라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하반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기대치가 깨지면서 얼마나 많은 출혈과 그리고 투옥과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정권의 적통임을 주장하는 국민참여당 문제를 정말 실험적으로 시도해보는 어떤 절차의 문제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분쟁과 또 다른 모양의 분당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문제는 일단은 저는 연대의 대상이라고는 인정합니다. 연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여러 선거연합 과정에서 과연 국창당이 우리가 얼마나 잘 호흡되고 그리고 연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과거에 대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지,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이면 되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유시민들에게 관한 중에는 한미 FT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적 문제이지 한미 FTA는 정당하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투쟁, 그리고 한미 FTA가 혹 국회에서 타결되더라도 이미 그 많은 그 투쟁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 당론은 과연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정상희 대표께서 마치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아니면 조직적 원한관계로 이렇게 약간 그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충남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의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당도 사실 내일 노동, 농민 부문 합쳐서 각 부문 조직들이 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민주노총 정치 모임의 주체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 지역에서 참여정부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임기관위원회나 와서 말씀하시는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각 시도당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도당들 개인적인 의사를 많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국창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데도 압도적으로 호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충남 지역의 당원들의 입장에서 당원들의 생각을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김홍렬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재판도 받고, 그래서 정가도 늘어나고 벌금형도 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당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가 국민참여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결정을 저는 전체 대의원의 압도적인 그러한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의원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좀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보정치 대통합을 결의했고 그걸 추진했고 그 종착점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우리는 그 종착점을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노동당의 중심이 된 새로운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그러한 새로운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건설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고, 과정에서 난관도 있었지만, 이번 25일 임시당대회는 그걸 실현해 나가는 기간의 난관을 딛고 새로운 돌파구와 그리고 전망을 여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에 반드시 압도적인 대의원 동지들의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 남양주시당 위원장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5.3일 합의를 자꾸 해석이 다르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유리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5.3일 합의서 통과될 때, 만장일치로 될 때
참여당 문제는 여기 하나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만약 그때 5.3일 합의서에 덩덩이 할 때 덩이 뭐요? 참여당이다 이렇게 했으면 만장일치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덩이에 참여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날 찬성한 저는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당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1대1 구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만약에 그 논리시라면은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합당해야 됩니다. 이게 1대1로 반 MB 할 때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는 재작년부터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구분을 반 MB 하니까 수상하다고 자꾸 그 서지 말자고 신자유주의 반대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반 MB 하자고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반 MB의 구분 속에 들어가면은 1대1 구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대1 구도가 아니고 1대 다자 구도가 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헷갈려 하는 게 1950년대는 진보를 혁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가지고 그냥 닭이나 소나 개나 다 그냥 진보라고 그럽니다. 민주당 손학규는 심심하면은 진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진보가 상대적인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용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정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진보라고 써야죠. 이 진보라는 것을 그냥 갖다 붙인다고 1대1 구도에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 한나라당 반대하면 다 진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보대 통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 진보대 통합의 안에는 참여당도 포함되고 민주당도 포함되고 자유선진당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당 안에 일요일날 대의원대회 앞두고 세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참여당과 통합해야 된다. 1. 2. 참여당 통합 전에 진보 진영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여당 하자. 단계론 통합론입니다. 저 김성민 최고는 뭐죠?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고 네, 세 번째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진보 진영만 해야 된다. 참여는 안 된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이 세 부류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합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국민 참여당 그냥 하겠다. 다이렉트로 하겠다. 그러면은 단결론 통합론자와 소위 민주공당 안의 진보 독자파는 이 두 집단은 분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왜 밀고 가는지 저는 이 소위 이제 새롭게 생긴 독자파인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여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주제, 2주제, 3주제에 대한 어떤 토론을 마쳤습니다. 뭐